자, 이제 네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경제 성장, 침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GDP는 국가 총매출이에요. 정부 투자, 기업 투자, 소비, 순수출. 사실은 소비조차도 디플레이션 때 소비하는 게 제일 효율이 높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 하시는 거 보면은 최대한 아껴가지고 디플레이션 때 투자를 하시죠. 현금 부자로 딱 쌓아 놓으셨다가. 첫 번째, 경제 성장과 침체. 경제 성장률은 주로 GDP 경제 성장률로 측정이 됩니다. 국가 내 총매출 성장률이에요. 이건 생산성, 물품과 서비스의 공급 증가를 반영합니다. 근데 침체랑은 뭐다? GDP 2분기 역성장일 때 침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구매력 감소, 물가 상승을 뜻하고요. 디플레이션은 화폐의 구매력 증가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경제 성장이란 건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생산하는 것도 상승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장 GDP의 일반 기업 매출과 차이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재고가 남아요. 재고를 생산하는 것까지 GDP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일반 기업 매출은 그 재고가 팔려야 기본적으로 매출에 가산이 되죠. 그 전까지는 재고죠. 그런데 GDP에는 어차피 거기에 만드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돈이 있기 때문에 매출로 포함이 됩니다. GDP에는 포함이 돼요. 대신에 그게 안 팔리고 추가 생산이 없어지면은 GDP에서 마이너스로 작동하겠지만, 자, 그래서 생산과 구매력이 증대되는 게 기본적인 실질 구매력, 이게 경제 성장의 목적입니다. 만약 이게 되지 않으면 전체의 후생이 증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90년대 바나나 한 송이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공급 과잉으로 1,000원이에요. 하지만 박리다매와 다양한 사용처로 바나나 기업의 영업이익은 인플레이션 때보다 증가했습니다. 만약 바나나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 바나나 가격은 결국 오르게 되고 구매력도 줄어들게 되겠죠. 네 번째, 디플레이션 상황. 자, 마이너스 1% 침체 그리고 마이너스 3% 디플레이션의 실질 구매력은 어떻게 될까요?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4%인가?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 실질 구매력 상승이 됩니다. 침체 시기에 이걸 자주 하시는 분이 현금 캐시 부자 하셔서 워렌 버핏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히 디플레이션, 주가가 바이 앤 딥 하는 건 디플레이션일 수 있는데 침체 시기에 사는 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리쇼어링 그리고 디플레이션의 목적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구매력이 증대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침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단 한 번도 트럼프 행정부가 침체를 유도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연속으로 경기 침체 이렇게 가지 않아요. 1분기 갈 수는 있겠죠. 디플레이션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반대 입장이 돼요. 동시에 저는 저 사람들을 멍청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저 세대의 의도가 뻔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민 전선 전략이죠. 근데 저 세대의 경제학과 이런 사람들은 초기 대학 엘리트이며 NLPDR 동기이고 그리고 문과잖아요. 사범대, 사회학과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으면 일시적으로 선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인 선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구분하지 못하는 초보적인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게다가 요즘 경제는 대부분 데이터 디펜던시거든요. 말 가지고 이래저래 예상, 가설 이런 식으로 안 가요. 여러분들 같으면 경기 침체로 일자리의 고통을 제일 받을 게 트럼프 지지자들 중부 쪽인데 그런 미친 짓을 할 것 같습니까? 목표는 디플레이션이죠. 자기가 자기 지지자들 죽이는 짓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목표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심지어 머스크는 2022년에 인플레이션 기간과 인플레이션을 대응을 미리 준비했어요. 폴 크루그먼도 아니라고 반발할 때 대응을 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 지표 수치보다 더 나쁘다고. 거기다가 미국은 독일처럼 당장 제조업 기업이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즉
디플레이션 위험에서 거리가 있어요. 침체 위험에서 거리가 있어요. 왜 디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에너지 부족 때문에 야간과 주말만 일을 하는 거예요. 독일이 이런 상태입니다.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핵심 산업, 기간 산업이 무너지면 침체가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기간 산업이 무너지면 침체가 된다. 그 중에서 핵심 산업이 철강이 무너지면 당연히 다른 곳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거제도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무너져서 GRDP, 지역 내 GDP가 계속 감소했습니다. 도내 서비스업 경기도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 시기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성장했죠. 거제도 안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대 11조였거든요. 11조였는데 10조, 8.9조, 9.5조, 8.5조 이렇게 매출이 떨어집니다. 1조 정부 재정을 뿌리는 것보다 기업의 1조 매출이 줄어드는 걸 최소화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실제 이제 1인당 GDP도 떨어지고 2013년 경남권 1위 출산 지역이 이젠 평균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거제도 20대 30대 인구가 유출되었으니까.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는 기간 산업의 침체로 만들어집니다. 주로. 그렇게 된 배경이 사실 조선업이 과거에 덤핑을 했던 대가도 있고 그 사이에 또 이제 그걸 중국이 부상했어요. 중국의 조선업 대량 생산으로 조선소가 있는 거제, 울산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그래서 조선업들은 고수익성 배를 자꾸 만들고 있죠. LNG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트럼프라면 이걸 스스로 자초할 것 같습니까? 관세를 매겨서라도 무조건 자국 내 제철소를 보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을 막아야죠. 안 그러면 저 거제도처럼 되는 겁니다. 거제도 울산처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침체가 돼요.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다릅니다. 시장 화폐를 줄여야 됩니다. 이런 거제 울산에다가 대량의 화폐만 들이부어서 기업을 쫓아내고 관광지 만들고 소비도시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 광역도시들 꽤 많죠. 우리는 그걸 서울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구인배수 0.28, 일자리는 없는데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구인배수 0.28, 청년은 경기 침체인데 임대료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죠. 강남 부동산은 갈아타게 하느라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2%, 인플레이션 4%씩 꼴이 나는 겁니다. 구매력이 줄어들죠. 인플레이션과 주거비 폭등을 고통받는 청년들이 지금 그 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 세계 MZ 문제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실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폭등하는 월세에 대학교 떠는 실버 민주주의로 가는 중. 실버 민주주의라고 해요. 기성세대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자기네들 이익만 챙긴다. 많은 광역도시가 주변 지역의 소비도시가 되었는데 제조도시인 울산이나 거제 같은 경우가 무너지니까 혼자 딱 마이너스죠. 경북 이거 탈원전 대가인데 혼자 딱 마이너스죠. 사람들은 특정 지역, 특정 산업이 전체 경제 성장률과 다르게 불황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특정 세대나 특정 계층이 침체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청년은 희생당한 세대라고 불리면서 이미 침체였고 한국에도 2018년 이후 지속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베센트가 미국 민간은 이미 침체다 이 뜻이 뭔지 이해됐을 겁니다. 위쪽의 고연봉자들은 침체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대다수 피라미드 아래쪽은 대다수가 침체입니다. 이미 엘리트들의 화폐적 이익과 달리 민간은 침체되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이 민간의 디플레이션으로 화폐 구매력 살리기와 제조업 부흥 그리고 농산물 수출을 하면서 조정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국식 특징인데 미국은 양극화가 크잖아요. 위쪽의 재산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더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방식은 워렌 버핏 투자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정부는 구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나 디플레이션 때 현금을 제일 많이 보유한 사람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사면
가장 큰 수익을 냅니다. 워렌 버핏이 항상 버블식의 욕을 먹으면서 현금을 계속 모아요.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침체 이후 줍줍을 가지고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즉 구매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많은 주식을 사는 거죠. 이 작업을 지금 국가 단위로 하고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다만 워렌 버핏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워렌 버핏은 구매력이 증대되는 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게 최대치가 될 때 대비해서 돈을 모으지만 정부를 움직이는 트럼프는 가지고 있는 돈의 구매력을 스스로 증대시킬 수가 있어요. 뭐 지금 국방비 증액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즉 전략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부와 민간의 차이예요. 다만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트럼프 노믹스에서 만들려는 3저 호황의 정체입니다. 자, 외부 투자로 방산 제조, AI 인프라 투자가 확정되어 있고 정부의 국방비로 방산에 투자하겠죠? 이 구매력을 극단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민간이 투자하니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는 거예요. 규제도 개혁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관세도 매겨주고 그리고 국방비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거고 트럼프는 경기 침체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네 기간 산업을 죽이면서 경기 침체를 바랍니까? 디플레이션을 바랍니다. 정부 투자, 기업 투자, 민간 소비의 화폐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거고 GDP가 여기에다가 순수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호 관세를 통해 가지고 순수출을 조율하는 겁니다. 방산산업, 인프라 그리고 민간 소비의 최대한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위에서 조선을 해주는 거예요. 민간에서 이제 와줬으니까. 그걸 지금 현재 동시에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디플레이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하려고 있는 겁니다. 이게 3저 호황의 목적입니다.